여기 책자를 봐도 이제 사람들이 뭐 어디 경기도 뭐 어디촌, 강릉에 뭐 어디 이런 걸 우리나라 국민이 안 믿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이 모델하우스의 어떤 책자를 봐도 비브릴스 뭐 몰디브 뭐 세상 캔쿤 뭐 좋은 단어를 다 갖다 붙여야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어디를 하나를 해갖고는 관심이 쏠리지 않아요. 근데 세상을 보고 사람들이 그 정도 캐파로 다 열어놨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해야지 막연하게 내가 그리던 어떤 그게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왜 코로나로 이걸 막아놨냐? 그만큼 보고 다시금 대한민국을 보라는 거죠. 인류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속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구태여 외국을 나가지 않아도 여기서 이 분위기를 느껴보라는 거죠. 이 분위기를 느껴보고 외국 갔을 때 아 이거구나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그 분위기를 보고 여기 와도 되고 또 여기 분위기를 접하고 외국을 가도 되는 거죠. 어쨌든 어느 식의 분위기를 접하든 간에 저는 그 분위기를 접했다면 나는 내한테 정보가 와 있잖아요. 그죠? 그 정보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는 거죠. 이 좋은 분위기는 정말 내가 생각을 저급으로 하는 사람은 여기가 불편해요.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아 나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싶고 빨리 추리닝 입고 싶고 나 이런 거 싫어 해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도 편안하게 즐기고 우리 집에 온 것처럼 아주 편하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의 마인드가 어디에 와 있는 걸 제가 알고 싶으면 내한테 주어진 환경을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받아들이는가, 얼마나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는가, 이게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이 분위기가 이질감이 있다. 그럼 아직 여기는 여러분하고 안 맞는 분위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같이 공감을 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건 여러분 분위기는 이미 이만큼의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업그레이드를 가지고 앞으로 내가 점차적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계속 내가 막 탓을 하고 뭐 불편해 하면 계속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왜? 내가 불편하니까. 세상은 나한테 맞는 분위기를 주고자 하는 거지. 내가 불편한 걸 억지로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 불편하냐? 그럼 너 여기 가라. 그것도 불편하냐? 저기 가라는 거죠. 그래서 스님께서 남 탓하지 말아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분위기를 가보면 그때 가서의 후회를 하는 거죠. 나 그때 그게 좋았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후회했을 때는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 공부를 제가 처음에 하러 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하러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세상의 법을 찾아서 후회되지 않은 삶을 내 주위에 있는 분들부터 살게 해주겠다가 내 1번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정법을 접하시지 못하신 분인데 정법 공부를 17년 하셨다고요? 네.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나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제가 오늘 앞에 계신 분을 만나러 올 때도 저는 유튜브를 편집하고 책을 검수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희한하게도 한 번도 저는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거였어요. 저도 세상을 살면서 물론 그 앞에도 잔잔한 후회가 큰 후회 뭐 이런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재미있고 정말 후회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 후회 히읗자도 제 근처에 온 적이 없어요. 바로 그거더라는 거죠. 오히려 제 근처에 다가온 건 재미였어요. 후회라는 단어는 저 멀리 가고 그 단어에 대체되는 말이 저한테는 재미였었어요. 너무 재밌다 이거. 그 재미가 지금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재미가. 근데 처음에는 이 재미가 정말 그래 맞아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괜찮다. 그 다음에 너무 재밌다죠. 그 재미가 이제는 정말 진짜 재밌네 이거. 정말 대단하네. 물론 이 재미에서 제가 넘어가면 지금은 재밌게 하지만 정말 제가 표현하잖아요. 위대하다. 정말 전법은 위대하다. 왜? 내가 이렇게 18년 이제 19년째 스님을 뵙지만 내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스님께서 저한테 너 변하면 안 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한테 변하라고 한 적 없어요. 전부 다들 너 봐 변할 거야. 결국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라고 나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후회할 거라 했는데 저는
거꾸로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스승님한테 공부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후회할 거라 생각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왜? 후회하기 전에 나는 재미를 찾았으니까. 이 재미를 못 찾았으면 저는 이제 서서히 후회 길로 가겠죠. 나중에 내가 오는 길이 그래 내가 18년까지 내가 후회 안 했지만 19년째 접어드니까 내가 후회가 되겠네라고 하지만 난 후회가 되기 전에 후회라는 거기서 나는 재미로 갈아타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갈아타기를 하니까 재미에서 이제 위대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어떤 누구도 나한테 푸시를 한 적이 없어요. 내 스스로 내 자발적으로 스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뭐라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후회라는 단어를 떠올린 게 아니라 이 길이 나의 길이야 라고 갔었고 너무 재밌고 나는 스님께서 오히려 나를 물리치고 가 할까봐 그 조바심에 떨면서 왔다라는 거죠. 그 조바심 속에 재미도 같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스님께서 나무라실 때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 정말로 스님께서 너 정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너 좀 가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 하실까봐 너무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이 공부했던 게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어떤 뭐 정법을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없는 법이 나한테는 굉장히 깊게 점잖게 와닿았어요. 저한테는 품격 있게 와닿았어요. 그거라는 거죠. 조바심을 가지고 혹시나 내가 잘못하면 스님께서 가라면 어떡할까라는 여기서 내가 어떤 행동적인 부분에서 내 스스로 많은 부분도 제어장치도 달아가면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안의 정법은 어떻게 보면 날뛰지가 않아요. 막 울룩불룩하지가 않아. 조바심 속에서 얘가 와서 내 느낌에는 얘가 정법이 차곡차곡 들어온 것 같아요. 차곡차곡 제자리에. 그래서 제가 한번 스승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스승님, 제가 느끼기에 물론 이건 제 화경일 수도 있어요. 화경으로 내가 느낀 거지만 아코디언 주름 같은 거 내 영혼이 아코디언 주름처럼 이게 자잘하게 쫙 주름이 잡혀있어. 이게 크게 하면 내가 숨을 쉬면 얘가 아코디언 주름처럼 확 펴져요. 또 그렇게 하다 내가 숨을 딱 하면 또 얘가 싹 접어들어요. 근데 이 아코디언 주름 속에 너무나 미세한 먼지로 표현해야 되겠죠. 이 미세한 먼지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게 제가 보면 파일인 것 같거든요. 미세한 파일들이. 이 파일들이 차곡차곡 쌓여 너무나 소리 없이 우리가 눈이 뭐 눈송이가 싹 앉잖아요. 그것처럼 이 법이 와서 거기서 싹 이렇게 앉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가볍게. 근데 이 위에 있는 이 아코디언 주름에 이 먼지가 있어서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걸로 쌓이더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게 법의 힘이구나. 이게 법의 위대함이구나. 이 법은 절대 누가 흔들고 깬다고 해서 막 미세먼지처럼 누가 뭐 걸레 털어도 먼지들 털어도 얘는 절대 변하지가 않아.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을 쉬는 대로 얘가 같이 훅 따라서 쉬고 내가 또 숨을 싹 닫으면 또 싹 깔아앉고 이러더라는 거죠. 전혀 무게감이 없는. 그래서 제가 정법은 정말 위대하다. 그래서 제가 스님께서 강의하실 때 예 맞습니다 고개 끄덕끄덕할 때 이때 얘가 그 파일이 이게 먼지처럼 나한테 싹 날라와서 얘가 싹 쌓이고 내가 예예 할 때 얘가 제자리에 쫙 가서 앉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럴 때 얘가 우리가 채로 걸러서 싹싹싹 자리에 앉듯이 얘가 딱 자기 자리에 가서 맞습니다 할 때 싹싹싹 걸러서 자기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내가 18년을 찾았으니까. 너무도 못 찾는 답을 선생님께서 주시니까 18년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맞잖아요. 정말 표현하고 싶어요. 격하게 맞습니다. 정말로 막 100배 1000배 맞습니다.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길이 고개인 거예요. 막 이랬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한테 이 파일들이 막 계속 딸려오는 거잖아. 얘가 딸려와서 저한테 이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서 지금은 전혀 무겁지도 않으면서 이게 차에 서면서 내가 숨을 쉴 때는 같이 따라오고 또 내릴 때는 싹 내려가고 이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움직여도 얘는 움직이지가 않아. 이 미세먼지처럼 된 이 파일들은 정확하게 자기 자리에 딱 장착을 하고 절대 쏟아지거나 흩어지거나 하지도 않아. 딱 그 자리에 싹 있으면서 느렸다 줄였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누가 흔들어도 이미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저는 이게 내가 내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내공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을 떡하니 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때도 우리 본부의 애들한테 얘기했지만 저한테 이 나무 물기둥이라 했잖아요. 물기둥이 하나 딱 저한테 서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이 물기둥을 어떻게 사람들이 제거하려고 칼을 가져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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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근데 물기둥을 싹 지금 다시 물이 붙어요. 그죠? 야! 붙어요? 그러면 나중에 칼로 사람들이 치고 왔다 나중에 자기 팔이 아파서 다들 호라떨어져. 에이 모르겠다. 나중에 욕하고 가는 거죠. 그런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물기둥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막 쳐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 이 물기둥 너무 괜찮다. 쳐도 지나가는 순간 붙으니까 이렇게 쳐도 붙고 저렇게 쳐도 붙고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물기둥을 유일하게 제거하실 수 있거나 옮기실 분은 스승님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법 외에는. 그러나 그 외 나머지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물기둥처럼 가만히 서 있어요. 네? 바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했었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이 법의 위대함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직은 재미있다고 표현하지만 위대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또 다른 개념으로 재미라는 개념을 아직 찾지도 못한 채 바로 위대함으로 넘어갈까봐 제가 그래서 지금은 재미있다 하지만 정말로 지금은 재미를 넘어서서 너무너무 위대해요. 대단하다 이거. 너무 멋지다. 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제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정말 위대하다. 왜? 아직도 나를 비틀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로 꼬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이 저는 사법이라고 한다면 저는 꼬였을 거예요. 왜? 정보만 들었기 때문에. 근데 꼬였을 건데 저는 꼬이지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그때 마음이나 지금이나 정법이 너무너무 좋고 가면 갈수록 정말 위대하다고 느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어떤 말로 표현하면 내공이고 이 내공은 내가 숨을 쉴 때 아코디언처럼 쫙 열었다가 싹 닫았다. 요렇게도 열었다가 요렇게도 닫았다. 아코디언 악사처럼 요렇게도 열었다 요렇게도 닫았다. 이걸 스스로 내가 운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름다운 선율을 제가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걸 제가 말로서 선율로서 표현해 주는 거죠. 이게 말하면 음율이고 운율이겠죠. 그죠? 그걸로 제가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더 많이 가르쳐주면 더 멋진 운율로 더 멋진 아코디언 연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는 재미를 넘어서서 지금 너무나 위대하다. 이 한 사람을 저를 통해서 저는 다른 분은 잘 몰라요. 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힘을 들이고 누가 나한테 외압을 가하거나 어떤 걸 했어도 나는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 이것만이 내 세상, 이것만이 내 생명. 저는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정법이 이제는 재미를 넘어서서 위대함으로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위대하다 했지만 뭐가 위대한가? 그 위대하다는 그걸 조금 느끼는 거죠. 그 위대함에 어떨 때는 뭉클한 거죠. 재미도 뭉클하지만 위대함은 더 뭉클해요. 그래서 저는 위대함이 뭔가? 이 위대함을 내가 알면 스님한테 정말 나중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대함의 존재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때 내가 스님한테 정말 진심으로 존경의 의미로 진심이 1배를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내가 공부를 더 갖춰감에 따라서 제가 스님한테 표현하는 방식이 또 달라지겠죠. 그죠?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은 정말 위대하면 내가 스님한테 정말 위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스님은 진심으로 제가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한다고 하면 1배를 할지 어떻게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도 그 과정을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법의 위대함, 스승님의 위대함 그걸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또 더 깊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이걸 본 거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이 정법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저는 이걸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어떤 사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누가 제가 얘기했던 아무리 칼로 차도 저는 가만히 있어. 나중에 자기들이 다 뻗어서 칼 탱탱이 그래? 잘났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결국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물이기 때문에 물 곁으로 오지 않을까요? 그죠? 그 물 위에 제일 그 나무의 꼭대기는 스님이 계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목이 타면 올 것 같아요. 네. 조금 이해됩니까?